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 내 히토류 광물의 50% 소유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월 15일 보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이 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전투기나 미사일, 레이더 등 방위 산업과 첨단 기술의 필수 전략 자원입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의 70% 이상이 중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미국은 안보 차원에서 히토류 확보를 중요한 전략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요구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FT는 협상 참가자들의 말을 인용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래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안보 보장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2월 1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를 만나 히토류 광물의 50% 소유권을 명시한 협약서 초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마치 식민지 시대에서나 볼 법한 협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수천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그 대가로 약 5천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갖기를 원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월 15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히토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산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 국가들도 히토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까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아 러시아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이 히토류와 같은 전략 자원까지 군사 지원의 대가로 요구한다면 이는 불합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히토류 소유권을 요구한 이번 협상안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자유주의 동맹 관계를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폭식 외교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뮌헨 안보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도 유럽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오랫동안 동맹이었던 미국이 유럽과 거리 두기에 나서자 유럽 각국은 충격에 빠졌고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16일 유럽 언론들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뮌헨 안보회의 의장은 독일 JDF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를 유럽의 악몽이라고 표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유럽과의 동맹을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첫 외교 무대에서 유럽 각국의 극우 규제 정책을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극우 세력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하벡 전 독일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같은 서구적 가치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스테파니 밥스트 전 나토 관계자는 영국 타임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동맹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유럽이 새로운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도 강한 위기의식을 표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이념전쟁을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쥐트 도이체 차이퉁은 벤스 부통령이 방화범처럼 유럽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내부의 정치적 균형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에 대해 우크라이나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이 유럽을 배제한 상태에서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협상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손잡고 유럽을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변화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엄청난 외교적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존 메이저 전 영국 총리는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성공한다면 그 다음 목표는 다른 국가가 될 것이며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보는 미국과 유럽의 오랜 동맹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심해에 심해 우주정거장으로 불리는 연구시설 건설을 승인하며 해양 강국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해양 자원 탐사, 과학 연구, 영유권 주장 강화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2월 13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과학원은 남중국해 수심 2,000m에 위치할 심해 연구시설 건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시설은 콜드십 생태계 연구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2030년경 완공될 예정입니다. 완공 후 이 연구소는 최대 6명의 과학자가 한 달 동안 머물며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될 계획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희귀 광물 탐사, 심해 생태계 연구, 해저 지각 활동 관측 등으로 향후 다양한 과학적, 산업적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심해 연구시설을 건설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과학적, 경제적, 군사적 가치가 높은 해역이기 때문입니다. 심해 연구시설은 단순한 과학 연구 목적을 넘어 중국의 해양 과학 기술력을 과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연구시설 건설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를 넘어서는 심해 탐사 기술력을 확보하고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